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존경하는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후 질의에서 정부가 쌀 관세와 방침을 발표하지 않도록 우선 농민단체와 다시 한번 직접 만나서 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의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국 농민의 총연맹에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지금 내일 예정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그 쌀 관세와 방침 선언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면서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가 이 쌀 문제에 대한 공식 협상 기간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입니다. 아직 협상은 시작해보지도 않고 항복 선언을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면 좋겠지만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마디 묻고 3분 답변 들으면 다 지나가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고 한꺼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정권도 협상도 하기 전에 본인의 협상 전략을 다 노출시키고 그것도 이기겠다는 전략이 아니고 항복을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협상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정부는 10월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7월 18일 날 쌀 관세화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러한 발표를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7월에 미리 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무슨 관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율은 WTO의 공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 쌀을 기준으로 하면 관세율 510%, 일본 쌀을 기준으로 하면 400%인데 기준을 명확하게 따지면 중국 쌀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510%라고 합니다. 510% 듣기에는 굉장히 높게 들리시죠. 하지만 510%로 시작해서 협상을 마쳤다 하더라도 WTO와의 협상이 다가 아니고 다시 한미 FTA 또 연내에 타결하려고 하는 한중 FTA 거기에 이제 TPP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FTA와 TPP의 목적은 관세를 철폐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협상들입니다. 그러므로 510%에서 시작했지만 300%, 200% 낮췄다가 결국은 없어지는 바로 그러한 미래가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1980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는 수출국의 사정에서 시세가 1톤당 200달러인 쌀을 55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습니다. 쌀 수출국들이 팔지 않으려고 하자 웃돈을 주고 당장 필요 없는 물량까지 사와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기초식량보장법을 먼저 제정하고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는 것이 급한 것입니다. 내일 정부가 선언해야 할 것은 관세와 방침이 아니고 기초식량보장법과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해서 우리 국민의 식량을 보장하겠다. 우리 국민의 식량을 안전하게 지키겠다. 이것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의료비와 교육비와 모든 소득을 책임질 테니까 마음 놓고 농사 지으십시오. 이것을 정부가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어떠한 형태의 쌀 관세와 방침, 발표, 일방적인 발표 반대합니다. 현재 농민들은 쌀 전면 개방, 방침, 정부 발표의 그러한 소식과 한중 FTA 연내 차별 합의 등으로 국내 농산물 보호 단결이 연달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양파, 마늘 등 국내 농산물 가격이 몇 달째 지난해 감가 기한으로 폭락하였고 정부의 대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불안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저는 농민들의 주장을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식량 보장법을 제정하라.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해라. 농민의 교육비, 의료비, 소득을 보장하라. 이러한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요구를 포함해서 지금 쌀 단가를 반대하고 있는 농민 단체를 직접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정부, 국회, 농민 단체가 함께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 논의기구에서 앞으로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협상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거기에 협상 방침을 의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추천하는 그런 훌륭한 협상단을 다시 꾸릴 것을 제안합니다. 관세와 그렇게 방법이 없다는 사람을 왜 협상 보냅니까? 관세와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람을 보내야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농민 단체가 추천하는 훌륭한 협상단을 다시 협상단을 내놓으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우리 농업과 쌀 산업을 염려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쌀 관세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우리가 계속 그 결정을 미루면서, 사회적 갈등을 이렇게 조장을 해왔던 그런 이슈입니다. 그 사회적 갈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 같은 해에는 40만 9천 톤, 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그만한 양 이상의 쌀을 의무적으로 지금 수입해야 되는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의논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더 이상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을 늘릴 수 없다는 이 결정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뇌에 찬 그런 많은 세월 끝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여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항복이나 쌀시장 전면 개방이 아니라 관세화를 통해서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를 지금 510% 이러는데 그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물론 계산 공식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있을 어떤 종류의 FTA도 이제까지처럼 쌀은 양호 제외하겠다. 지금 우리가 참여의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TPP가 설사 이루어지더라도 쌀은 양호 제외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이제까지 확실한 방침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 밖에 식량 자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취임 이후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자원 이걸 총동원해서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식량 자급률 목표를 좀 더 높게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상단의 재구성 이 부분은 아직 협상단이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앞으로 이 대책 같은 것을 정말
농업인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염려를 덜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의사진은 5분. 첫 번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으로 협상 시작이 되기 전에 10월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왜 지금 미리 선언을 하려고 하느냐고 이유를 물었는데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 장관님, 그 말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저는 이런 상태에서 자꾸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인 빠른 시일 내에 이해 당사국들과 좀 더 사전 협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부의 입장에 큰 틀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 이해 당사국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